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공되는 모든 교육 영상과 자료의 저작권은 경남창원산학융합원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사천 스마트 그린산단 스마트 제조 고급 인력 양성 사업의 교육 목적을 위해 제작되었으며 수강생 여러분의 학습을 돕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는 사전 서면 허가 없이 금지됩니다. 첫째, 영상 전체 또는 일부를 무단으로 복제, 편집, 재가공하여 배포하는 행위. 둘째, 화면을 캡처하거나 녹화하여 외부 메신저, 카페, 커뮤니티, SNS, 클라우드 등에 공유하는 행위. 셋째, 영상의 URL을 외부에 연결하거나 임의로 퍼가기, 임베드하는 행위. 넷째, 자막 및 워터마크를 제거하거나 다른 로고로 표시를 변경하는 행위. 다섯째, 본 자료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하거나 AI 학습 데이터 등 2차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이와 같은 무단 사용이 확인될 경우 사전 경고 없이 게시 중단 조치가 이루어지며 저작권법에 따른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지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본 교육은 ISO 45001 스마트 제조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두 번째 파트를 다루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사업주 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요와 도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법은 현대중공업 아르곤가스 질식 사망사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이천 물류창고 건설 현장 화재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을 계기로 마련되었습니다.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중대산업재해로, 이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중대시민재해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416 세월호 사건처럼 시민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말합니다. 이처럼 산업 현장뿐만 아니라 시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도입 배경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 법은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 등이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와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위험한 원료 및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사고가 발생한 중대시민재해의 경우 사업주, 경영책임자 및 법인 등을 처벌함으로써 근로자를 포함한 종사자와 일반 시민의 안전권을 확보하고 기업의 조직 문화 또는 안전관리 시스템 미비로 일어나는 중대재해,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정식 명칭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며 통칭하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립니다. 총칙에서는 법의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법 제1조에 명시된 바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총칙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먼저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합니다. 가목,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목,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목,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다음으로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발생한 재해를 의미합니다. 단,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됩니다. 중대시민재해의 기준은 가목,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나목,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다목,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입니다.
이처럼 중대재해는 발생한 사고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계속해서 총칙에서 정의하는 주요 용어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종사자는 가목,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포함하며 남목,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즉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에 무관하게 노동력을 제공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다목, 여러 차례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남목의 관계가 있는 자도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사업주는 가목,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와 남목,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영책임자 등은 가목,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남목,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그리고 공공기관의 장도 이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의는 법 적용의 명확성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중대산업재해의 적용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 즉 개인 사업주에 한정하여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는 제2장 중대산업재해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한 예외 조항입니다. 다시 한번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를 명확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사업주는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의미하며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공기업의 장,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 제4조에 명시된 의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 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포함됩니다. 이 모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 제5조에 따른 중요한 의무입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제4조와 제5조에 명시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6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사망 외 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제6조의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기관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 제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부과되는 벌금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사망 외 사고의 경우 10억 원 이하입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에 대한 강력한 책임을 묻는 법의 취지를 반영합니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을 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시겠습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그 외의 사고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로는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외 사고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역시 양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중대산업재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조치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안전보건 교육의 수강 의무입니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법 제8조에 따른 의무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하고 징수합니다. 다음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 공표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당 사업장의 명칭, 발생 일시와 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 등 그 발생 사실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 제13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이번에는 중대시민재해와 관련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 제조 판매 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한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법 제9조에 따른 의무입니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으로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 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그리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집니다. 또한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도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 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된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 제9조에 명시된 중요한 내용입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9조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시민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법 제10조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사망사고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과가 가능합니다. 사망 외 사고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이 그 법인 또는 기관의 업무에 관하여 법 제10조에 해당하는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자를 벌하는 것 외에 그 법인 또는 그 기관에도 벌금이 부과되는 양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는 법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부과되는 벌금은 사망사고의 경우 50억 원 이하, 사망 외 사고의 경우 10억 원 이하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법 제2조에 명시된 제외 대상입니다. 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학교, 1000제곱미터 미만의 다중이용업소, 시내버스 등은 중대시민재해의 처벌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사업주,
경영 책임자 등의 처벌 및 양벌 규정을 표를 통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중대시민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또는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혹은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 및 경영 책임자 등은 사망사고 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이는 병가가 가능합니다. 그 외 사고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 또는 기관에 대한 처벌로는 사망사고 시 5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그 외 사고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역시 양벌 규정에 따라 적용됩니다. 보측 및 부측에서는 손해배상의 책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는 법 제15조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배상액 산정 시에는 여러 고려 사항이 있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정도, 의무 위반 행위의 종류 및 내용,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규모, 의무 위반 행위로 인하여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의무 위반 행위의 기간 횟수, 의무 위반 행위자의 재산 상태, 그리고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 노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측 제1조에 따른 법의 시행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즉 2022년 1월 27일부터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되며 법 시행 당시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 그리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의 공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이는 소규모 사업장의 법 적용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법 제16조에 명시된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에 관한 조항은 법이 공포된 날인 2021년 1월 26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이처럼 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한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둘째,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고 근로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셋째,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유는 근로자 스스로 위험을 인지하고 대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법과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며 발주, 설계, 제조, 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는 기계, 원재료, 건설물 설계, 제조, 수입자 등 모든 주체에게 적용되는 광범위한 의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명시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이는 안전관리에 필요한 모든 자원을 확보하고 시스템을 갖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하면 원인을 분석하고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셋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에 대한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기관의 지시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넷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는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한 모든 관리적 노력을 포함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사항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둘째, 500명 이상 사업장 및 시공 능력 200위 이내의 건설사는 안전보건 업무 총괄 관리를 위한 전담 조직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개선하는 업무 절차를 마련하며 그 이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는 위험성 평가 실시 결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보건 인력, 시설 및 장비 구비, 유해 위험 요인 개선 등 적절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관리감독자 등의 충실한 업무 수행을 지원해야 하며 이를 위해 권한과 예산, 평가 기준을 제공해야 합니다. 여섯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등을 적절히 배치해야 합니다. 일곱째,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청취할 절차를 마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하며 이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여덟째, 중대산업재해 발생 또는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 중지, 근로자 대피, 위험 요인 제거, 발생 시 구호 조치, 추가 피해 방지 조치 등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조치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홉째, 제3자에게 업무를 도급, 용역, 위탁할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이행 상황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만드는 데 필수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5조에서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조치 또는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이는 법적 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둘째, 위 점검 또는 보고 결과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의무가 미행된 경우에는 의무 이행을 위한 인력 배치, 예산 추가 편성 및 집행 등 필요한 조치를 즉각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라 유해 위험한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 점검하거나 그 점검 결과를 보고받아야 합니다. 교육은 안전의식 고취와 실질적인 위험 대응 능력 향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넷째, 점검 또는 보고 결과 교육이 미실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육 실시를 지시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리상의 조치들은 사업장 내 안전보건 시스템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보장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16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정부는 중대재해의 종합적인 예방 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발생 원인을 분석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째,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셋째, 사업주, 법인 및 기관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지원 및 지도를 제공합니다. 넷째,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합니다. 다섯째, 정부는 사업주, 법인 및 기관에 대하여 유해 위험 시설의 개선과 보호 장비의 구매, 종사자 건강진단 및 관리 등 중대재해 예방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여 사업주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사업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ISO 45001 인증 등 시스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둘째,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 방침을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유해 위험 요인을 확인 점검하고 개선 업무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는 위험성 평가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넷째, 안전보건 관리 조직을 갖추고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등 필요한 인원을 선임하고 보강해야 합니다. 다섯째, 안전보건 관리 예산을 책정하고 인력, 시설, 장비 등에 투자하여 집행을 관리해야 합니다. 여섯째, 안전보건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일곱째, 적정한 업무 수행기간 및 비용을 제공하여 무리한 작업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덟째, 안전보건 법령에 따른 사업주 등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아홉째, 근로자 의견 청취 절차를 마련하고 청취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며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열째, 조직 구성원 모두의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노력하여 안전문화를 증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점검은 반기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예방적 조치들은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을 줄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중대재해가 만약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취해야 할 조치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이행해야 합니다. 둘째, 감독기관이 행안 개선 시정명령 등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해야 합니다. 셋째, 안전환경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넷째,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이행함으로써 법규 준수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도급인의 경우 수급 종사자에 대해 수급인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후 조치들은 추가적인 피해를 막고 유사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